이번 시간은 제2과목 조사 관리와 자료 처리 챕터 1 자료 수집 방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차 자료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차 자료는 보다 기존의 자료. 1번 다른 사람이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한 자료 맞죠? 2번 2차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없습니다. 3번 면접을 통하여 얻은 자료 1차 관찰 통하여 얻은 자료 1차 답은 1번이죠. 2번 설문지 특성과 관련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설문지의 특성입니다. 설문지 특성 1번 2차 자료의 수집 수단이다. 설문지는 뭐다? 1차 자료입니다. 1차 직접 설문지 주고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 2번 측정 도구의 집합이다. 맞죠?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만들어서 집합체죠. 문항의 집합체다. 3번 조사 결과의 비교 가능성을 제공한다. 구조화된 동일한 질문과 보기를 제공하죠. 그래서 비교가 가능하다. 4번 조작적 정의의 집합이다. 추상적인 개념, 질문 만족도나 브랜드 충성도 같은 것을 어떻게 한다? 측정 가능한 형태인 질문 문항으로 바꾸는 조작적 정의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것은 1번. 3번 조사자와 응답자의 친숙한 분위기 형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료 수집 방법은 친숙한 분위기 아는 거죠. 1대1 면접조사이겠죠. 당연히 면접조사 심층 면접 맞죠. 집단으로 면접조사하는 거죠. 그러나 집단조사는 아니다. 다 면접조사잖아요. 그죠? 답은 4번. 4번 우편조사 전화조사, 대면 면접조사에서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우편조사의 응답률이 가장 높다. 그렇지 않죠. 3개 비교하는 거죠. 틀렸다. 2번 대면 면접조사에서는 추가 질문하기가 가장 어렵다. 면접을 하기 때문에 추가 면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3번 우편조사와 전화조사는 자기 기입식 자료 수집 방법이다. 우편조사는 자기 기입식 맞죠? 근데 전화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응답자의 말을 체크하기 때문에 전화조사는 아니다. 틀렸죠?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대면 면접조사가 가장 적절하겠죠. 맞습니다. 4번 질문지법에서 자유응답형 질문 문항의 장점이죠. 자유응답형 질문 장점이 아닌 것은 탐색조사 유리하죠. 맞죠? 조사 비용이 자유는 높아집니다. 질문항이. 질적 연구에 유리하다. 자유응답, 초점 이런 건 다 질적 연구. 응답 범주가 넓은 경우 당연히 유리하겠죠. 자유응답형이. 그래서 2번. 6번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수집 방법. 민감한 질문은 우편조사가 유리하다. 맞죠. 복잡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질문은 면접조사 유리. 맞고 개방형 질문은 전화조사가 유리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방형으로 질문을 하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익명성이 요구되는 질문은 우편조사가 유리. 맞죠? 7번 다음 중 개방형 질문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죠. 못한 경우 1번 응답자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 면접자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 때 우리 개방형 쓴다. 맞죠? 응답자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 때 개방형 맞죠? 3번 특정 행동에 대한 동기 조성과 같이 깊이 있는 내용 다루고자 할 때 당연히 폐쇄형을 쓰면 안 되겠죠. 4번 숙련된 전문 면접자보다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여 면접을 실시. 말도 안 되죠. 답은 4번. 8번 개방형 질문 특징. 틀린 것은 개방형 응답자들의 모든 가능한 의견 맞죠? 2번 탐색 조사를 하려는 경우 특히 유용 맞죠? 3번 응답 내용의 분류가 어려워 자료의 많은 부분이 분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응답 내용 분류가 어렵습니다. 개방형은 코딩이 어렵다고 하죠. 4번 질문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더라도 극단적인 결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죠. 극단적인 결론을 든다. 틀린 말. 4번 설문지에서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방형은 자료 처리가 더 용이하다. 그렇지 않죠. 어렵습니다. 코딩 중요합니다. 2번 개방형 질문은 예비조사에 당연히 유용. 개방형 질문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의견을 더 얻을 수 있다. 맞죠? 4번 개방형 질문은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 맞죠? 답은 1번. 중요합니다. 코딩이 어렵다. 개방형. 10번 개방형 질문의 장점을 잘 설명한 것은 1번 질문에 대한 대답이 표준화되어 있다. 거짓말이죠. 2번 부호화와 분석이 용이하여 시간과 경비가 절약된다. 용이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부호화, 분석. 3번 응답 범주에 수적 제한을 받지 않는 게 개방형 질문의 특징이죠. 장점. 민감한 주제에는 개방형보다 뭐가 폐쇄형이 낫다. 폐쇄. 답은 3번. 11번 다음에 제시된 설문지 질문 유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개방형이죠. 탐색적인 연구 맞죠? 질문 내용에 대한 연구자의 사전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죠? 3번 응답자에게 창의적인 자의 표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맞고 4번 응답자의 어문 능력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개방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적을 수가 있겠죠. 답은 4번. 12번 다음 중 특정 연구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 때 예비조사에서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질문 계속 나오죠. 개방형이다. 13번 여러 질문 문항들이 동일한 응답 범주를 갖고 있을 경우 동일한 응답 범주죠. 사용하는 질문 기법보다 이럴 때는 행렬식을 씁니다. 동일한 응답 범주를 갖고 있을 때 행렬식. 14번 다음 중 폐쇄형 질문의 단점이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점. 응답이 끝난 후 코딩이나 편집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번거롭다 뭐죠? 개방형입니다. 개방형. 틀렸죠. 1번. 2번 응답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해낼 수 없다. 폐쇄형 맞죠? 개별 응답자들의 특색 있는 응답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기록할 수 없다. 4번 각각 다른 내용의 응답이라도 미리 제시한 응답 항목이 한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응답으로 잘못 처리될 위험성이 있다. 맞죠? 그래서 개방형 코딩이 어렵다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코딩은 폐쇄형은 쉽고 15번 폐쇄형 질문 방식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장점입니다. 이번엔 장점 기입 부담을 경감시키죠. 자료 처리가 어떻죠? 빠르죠. 코딩이 쉽다. 응답에 편중이 생기지 않는다. 편중이 생기죠. 그래서 응답률이 높다. 개방형보다 응답률이 높습니다. 폐쇄형이. 답은 3번. 16번 다음과 같은 질문의 형태는 뭐죠? 당신의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다지선다형으로 되어 있죠? 다지선다형. 17번 설문조사가 갖는 한계죠. 설문조사 옳지 않은 것은 서베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정확성은 표본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도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표본조사 서베이. 2번 서베이 조사에서 새로운 변수의 등장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맞죠. 3번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 조사는 광범위한 자료를 얻기보다는 심층적인 내용 파악에 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범위한 자료를 얻는데 더 좋다. 3번 서베이 조사 결과란 것은 단지 기억되는 과거의 행위 또는 예상적이거나 가상적인 행위에 대한 자기 보고만을
수집한 것이다. 맞죠? 답은 3번. 18번. 정당 공천 시 공천에 앞서 누가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알아보려고 하면 어떤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뭐죠? 서베이죠. 설문조사. 19번. 서베이 조사 일반적인 특성이죠. 틀린 것은 서베이는 뭐다?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중요하죠.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2번. 센서스는 대표적인 서베이 방법이다. 센서스는 뭐다?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 전수조사가 아니다. 서베이는 표본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3번. 인과관계 분석보다는 예측이나 기술을 목적으로 한다. 서베이 설문. 4번. 대인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온라인조사 등이 있죠. 서베이. 20번. 자기 기입식 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 손으로 직접 적는 거죠. 자기가. 전화조사는 누가 한다? 전화조사관이 한다. 1번. 21번.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와 비교한 면접 설문조사의 장점이죠. 옳은 것은 자료 입력이 편리하다? 그럴 리가 없죠. 면접 설문조사 어렵죠. 자기 기입식보다. 응답의 결집치를 최소화한다. 직접 면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차가 최소화되는 거죠. 맞다. 3번. 조사 대상 1인당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 4번. 폐쇄형 질문에 유리합니까? 면접 설문조사가 개방형이죠. 개방형. 4번. 2번. 설문조사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는 자기 기입식이죠. 면접 설문조사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이 덜 걸린다. 맞죠? 2번.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면접 설문조사 민감한 쟁점을 다루는데 유리하죠. 당연히. 3번.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는 면접 설문조사보다 복잡한 쟁점을 다루는 게 누가 더 유리하죠? 당연히 면접 설문조사가 더 유리하다. 틀렸죠? 면접 설문조사에서는 면접원이 질문한 대한 대답 외에도 중요한 관찰을 할 수 있다. 면접이니까. 그죠? 보면서 하니까. 맞다. 답은 3번. 23번 우편조사 이제 나오죠. 우편조사. 틀린 것은 우편조사 우리가 이론 때도 얘기했지만 장점, 단점. 각 조사들 장단점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쓸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필답형이 나오기 때문에. 자료 수집 방법에서는 필답형 문제 많이 나옵니다. 꼭 생각하시면서 우편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가장 좋죠. 틀렸다 벌써. 접근하기 편리하고 광범위한 지역 우편조사 맞죠? 응답 대상자 자신이 직접 응답했는지에 대한 통제가 어렵죠. 우편조사 누가 답을 체크했는지 모르니까. 회수율이 당연히 낮죠. 그래서 서면이나 전화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다. 1번. 다음 중 우편조사의 특징, 거리가 먼 것은 최소의 경비와 노력으로 광범위한 지역 표본으로 삼을 수 있다. 맞죠? 다른 조사에 비해 응답률이 낮죠. 면접조사에 비해 응답자 익명성이 더 좋죠. 그 다음에 조사자의 개인차에서 오는 영향을 배제시킬 수 있다. 맞죠? 답은 2번. 25번. 우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편조사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조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을 조사할 수 있는 거죠. 응답자에게 익명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 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다. 완료할 수 없죠. 26번. 다음 중 정치 지도자나 대기업 경영자 등 조사 대상자의 명단은 구할 수 있으나 그들을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가장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은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4번. 27번. 우편조사의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응답률.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요 요인. 응답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어야겠죠. 응답자의 지역적 범위와는 상관이 없다.
질문의 양식이나 우송 방법, 맞죠? 연구, 주관, 기관이나 지원단체의 성격에 따라 응답률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적 범위와는 상관이 없다. 28번 질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 방법의 결정 시 조사 속도가 빠르고 일반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질문의 내용이 어렵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응답률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빠르죠? 비용이 적게 들고 뭐다? 전화조사. 질문의 내용이 어렵고 시간이 길어지면 끊어버린다. 거의 대부분 끊죠. 바쁘다고 하면서. 그래서 1번. 29번 피조사자와 개인별 차이를 무시한다고 그랬죠. 조사의 타당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조사는 뭐다? 개인별 차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뭔가 집단을 조사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개인별 차이를 무시한다. 집단 조사다. 3번. 30번 전화조사가 가장 적합한 경우 전화조사. 자세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끊어버린다. 어떤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무엇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한 전화조사가 딱 좋죠. 2번. 저렴한 가격으로 면접자의 편의를 줄일 수 있으며 대답하는 요령도 자세히 알려줄 수 있다. 틀렸죠. 넓은 범위의 지리적인 영역을 조사 지역으로 하여 복잡한 정보를 얻으면서 경비절약 우편이죠. 답은 2번. 31번 전화조사 장점 거리가 먼 것은 전화조사 신속한 맞죠? 대표성 확보하기 쉽다. 전화조사,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대표성 나오면 다 틀립니다. 3번 면접자에 대한 감독이 용이하다. 맞죠? 광범위한 지역 조사가 용이 대표성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32번 전화조사의 장점 거리가 먼 것이 장점 시간과 비용 절약할 수 있다. 질문의 길이와 내용을 제한받지 않는다. 질문 내용 길면 끊어버린다. 말도 안 되죠. 컴퓨터의 지원이 가능하죠. 전화. 조사자들에 대한 감독이 용이하다. 답은 2번. 33번 다음 중 투표와 관련된 정치 여론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한다고 그러죠. 해야 할 경우 가장 적합한 것은 뭐다? 전화. 34번 온라인 조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전자우편 온라인 조사 방법 맞죠? 우편으로 줬다가 다시 받아서 조사하는 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하는 거죠. 조사를 하는 방법. 데이터베이스는 온라인 조사 방법에 해당하지 않죠. 다운로드 조사, 다운로드도 기존에 있는 정보, 메일이나 그런 것도 다운로드 하죠. 그 조사하는 양식을 다운받아서 조사하기 때문에 온라인 조사 방법에 해당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아니다. 3번. 35번 온라인 조사 특징과 관계없는 온라인 접근이 용이하다. 맞죠? 특히 온라인 접속해서 응답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3번 현장 조사에 비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죠. 4번 질문이 명확히 답이 되는 거죠. 대표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답은 4번. 36번 인터넷 설문조사 특징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설문 응답이 편리하죠. 표본수가 많아지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지 않죠. 온라인 조사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표본수가 많아지더라도 상관없이. 2번 설문에 대한 응답을 빨리 회수. 인터넷 비용 없이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답은 2번. 37번 온라인 조사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방문조사나 특정 웹사이트를 우연히 찾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용이하지 않죠. 우연히 찾았는데, 그죠? 우연히 찾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대표성이 높을 리가 없다. 틀린 말이죠. 전통적인 현장 조사에 비해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조사 실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특정 연령층이나 성별에 따른 편중된 응답이 도출될 위험성이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응답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되겠죠. 답은 1번.
38번 온라인 사회조사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응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늦어질 경우 독촉멜과 같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죠. 응답자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응답자 적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맞죠? 3번 온라인 사회조사에서는 전자우편조사, 전자설문조사 등이 있다. 맞죠? 표본 편중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없는 겁니다. 답은 4번. 39번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은 설문 발송과 회수에 따른 비용이 다른 조사에 비해 획기적으로 저렴하다. 인터뷰 요원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비용도 필요치 않다. 회수되는 설문 자료들에 대한 데이터 입력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므로 자료 입력에 따른 시간과 병비가 따로 들지 않는다. 뭐죠? 전자 서베이죠. 설문에 응하는 응답자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편한 시간대에 선택해서 응답할 수 있으므로 응답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전자 서베이. 40번 인터넷 서베이 조사입니다. 인터넷. 틀린 것은 실시간 리포팅 가능, 개인화된 질문과 자료 제공이 용이하다. 설문 응답과 동시에 코딩이 가능하다. 그렇죠? 응답자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다. 인터넷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질문. 4번. 다음 중 서베이 연구의 단점이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좀 더 큰 사회적 맥락을 거의 다루지 못한다. 맞죠? 일반적으로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타당도는 높은 반면 신뢰도는 낮다. 타당도가 높습니까? 서베이 연구.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하죠. 타당도는 떨어진다. 그래서 표본조사도 하고 서베이는 표본조사, 그 다음에 설문조사. 이런 것은 뭐다? 신뢰도는 높다. 그 대신 타당도는 좀 떨어집니다. 태도의 측정 자체가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서베이 단점이죠. 답은 3번. 42번 집단조사. 요즘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요즘 집단조사. 단점과 거리가 먼 것은 피조사자를 한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집단조사. 집단 상황이 응답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죠. 집단. 피조사자의 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맞죠? 응답의 누락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응답의 누락이 그나마 좀 적은 편이다. 4번 집단조사, 집단면접, 집단조사, 집단면접, FGI 헷갈리지 않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43번 집단면접 형태의 설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집단면접 형태죠. 조사가 간편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집단으로 하니까 맞죠? 조사 조건을 표본화하여 응답 조건이 동등해진다. 맞죠? 구조화된 질문지 사용하기 때문에. 3번 응답자의 통제가 용이하여 타인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집단 면접은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 틀렸죠? 다음 3번 응답자들과 동시에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어 질문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집단 면접 형태의 특징. 답은 3번. 이제 참여 관찰 또 중요한 거 나오죠. 장점으로 옳은 것은 단기간의 횡단적 관찰에 유용한 방법이다. 종단적입니다. 참여 관찰은 종단적 연구 관찰이다. 2번 비참여 관찰에 비해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적다. 문제가 당연히 있죠. 참여를 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번 관찰에서 얻은 결과를 자료에 표준화.
또 표준화 나왔죠. 참여는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화가 쉽지 않다. 틀렸죠. 4번 관찰 대상자들에 관해 미묘한 감정관계의 자연적 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 맞죠. 장점. 45번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 시 지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각 과정이죠. 지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감소. 보다 큰 단위의 관찰을 한다. 맞죠? 큰 단위. 객관적인 관찰 도구. 3번 관찰 기간을 잴 수 있는 한 길게 잡는다. 짧게 잡는다. 길게 잡으면 안 된다. 짧게 잡는다. 가능한 관찰 단위를 명세화한다. 맞죠? 답은 3번. 46번 자료 수집 방법 중 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잡한 사회적 맥락이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데 적절. 맞죠? 피조사자가 느끼지 못하는 행위까지 관찰을 통해 할 수 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 활용 가능. 맞죠? 의사소통이 없는 대상자에게 활용될 수 없다. 당연히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죠. 4번. 47번 관찰 방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관찰 방법, 연구 대상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까지 포착할 수 있다. 맞죠?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이해하도록 해준다. 객관적 사실에 치중하여 피관찰자의 철학, 세계관은 배제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치중하지 않는다. 4번 다른 연구와 비교를 통해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답은 3번. 48번 관찰법의 장점, 거리가 먼 것은 조사자가 현장에서 즉시 관찰. 맞죠? 관찰 결과 해석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된다. 객관성 나오면 안 됩니다. 확보되지 않는다.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면접을 거부할 경우에 효과적이다. 행위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유아나 동물이 조사 대상인 경우 유용하겠죠. 답은 2번. 49번 관찰 조사 방법 장점입니다. 장점은 계속 나옵니다. 중요하다. 옳지 않은 것은 비언어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효과적이다. 비언어적 맞죠? 장기적인 연구 조사 할 수 있다. 환경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통제가 좀 힘들죠. 관찰 조사 방법은. 틀린 말. 자연스러운 연구 환경의 확보가 용이하다. 3번. 50번. 관찰 자료 수집의 장점 또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관찰 수집의 자료의 장점이 중요하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관찰자의 주관성 개입이 방지됩니까? 관찰은 개입 방지가 안 됩니다. 단점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즉각적으로 관찰하니까 수집 가능. 비언어적 자료 수집 가능. 종단 분석이 가능하다. 횡단 분석 안 되고 횡단에서 이 특징들 장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1번. 다음 중 관찰의 단점, 이번 단점. 피관찰자가 관찰 사실을 아는 경우 조사 반응성이 인한 왜곡일 수도 있겠죠. 표현 능력이 부족한 대상에게 적용이 어렵다. 적용이 더 잘 되죠. 애기들, 유아, 틀린 질문. 연구 대상의 특성상 관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특성상 자료 처리가 어렵다. 관찰하기 때문에 더 코딩하기 어렵습니다. 답은 2번. 52번 관찰 대상자가 관찰 사실을 아는지 여부를 기준. 관찰 사실을 아는지 대한 여부 기준 뭐죠? 아냐 모르냐, 공개냐 비공개. 여기서부터 잘 나옵니다. 시험에도. 직간접, 자연적, 인위적, 체계적, 비체계적, 공개적, 비공개 중요하다. 53번 관찰 조사의 장점. 아닌 것은 현재 상태를 가장 생생하게 기록, 자기 보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이 가능. 피조사자의 태도와 관계없이 조사가 가능하다.
맞죠? 관찰 특징, 장점이죠. 조사자가 직접 관찰하게 되므로 관찰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지가 않죠. 신뢰성. 직접 관찰하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타당성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신뢰성은 아닙니다. 답은 4번. 54번 관찰의 세부 유형 중요합니다. 필답형에도 나오고 객관식에도 계속 나오죠. 틀린 것은 관찰이 일어나는 상황이 실제 상황인지 연구자가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상황인지에 따라 보다 자연적 관찰과 인위적 관찰로 구분. 피관찰자가 자신이 행동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기준보다 공개 관찰과 비공개 관찰, 표준 관찰 기록 양식의 사전 결정 등 체계화의 정도에 따라 체계적 관찰과 비체계적 관찰로 이루어진다. 맞죠? 4번 관찰에 사용되는 도구에 따라 직접이냐 간접이 아니고 기계적 관찰이냐 기계적 직접 도구니까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 답은 4번. 55번 다음 중 관찰자에게 필요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관찰자죠. 관찰자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 있게 관찰을 해야 된다. 2번 관찰자는 연구하는 집단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직접 참여도 합니다. 틀렸죠.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성 유지 맞죠? 관찰자는 집단에 동화되지 않아야 된다. 막 동화돼서 같이 놀고 그러면 안 된다. 맞죠? 답은 2번. 56번 참여 관찰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성은 높은 관찰은 보다 완전히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 참여자로서 똑같이 관찰하기 때문에 보다 윤리적인 문제를 겪을 확률이 많다. 완전 참여자. 완전 중요하죠. 완전. 숨기고 다음 중 57번 다음 중 연구 대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은 보다 완전 관찰자다. 그냥 관찰만 하는 거죠. 때문에 1번. 58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조사원과 응답자의 상호 이해 부족으로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질문 과정에서 조사원이 응답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은 뭐다? 대인 면접법이다. 1번. 59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자료 수집 방법은 응답률이 비교적 높다. 그럼 뭐다? 면접이다. 바로 나와야죠. 질문의 내용에 대한 면접자와 응답자의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대답을 얻을 수 있다. 면접자는 응답자와 그 주변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면접조사의 특징. 60번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뭐죠? 면접이다. 61번 면접조사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면접조사 시 조사자는 질문뿐만 아니라 관찰도 할 수 있다. 맞죠? 같은 조건 하에서 우편 설문에 비하여 높은 응답률을 얻을 수 있다. 맞죠? 면접조사이기 때문에 3번 여러 명의 면접원을 고용하여 조사할 때는 이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맞죠? 4번 가구소득, 가정폭력, 성적 경향 등 민감한 사안의 조사 시 유용하지 않다. 민감 사항은 1대1 면접하는 것보다 당연히 어떻게 한다? 익명성이 보장되게 우편조사나 다른 방법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답은 4번. 우리가 기출되었던 문제를 보면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청각 요소를 활용할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드는 조사는 뭘까요? 인터넷 조사, 면접 조사, 전화 조사,
네 번째, 우편조사. 맞죠? 시청각 요소를 활용할 수 있대. 그러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비용 많이 들면 벌써 인터넷, 전화 아니죠. 우편조사도 아니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면접조사다. 한번 나왔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2번 대인 면접조사죠. 면접조사 특성으로 옳은 것은 연구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수록 구조화된 대인 면접조사목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죠. 구조화된 대인 면접을 쓰는 것이 좋지 않다. 2번 대인 면접조사는 우편 설문조사에 비해 질문 과정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맞죠? 일단은 3번 대인 면접조사는 우편 설문조사에 비해 환경 차이에 의한 설문 응답의 무작위 오류를 증가시킨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소시키죠. 대인 면접조사가 오히려. 4번 대인 면접조사는 우편조사에 비해 응답률이 높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 63번 표준화된 면접 사용이 가장 적합한 경우는 표준화된 면접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 아니죠.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다. 표준화 면접, 구조화된 면접이 얻고자 할 때 당연히 면접이 유리하다. 2번 자유현상 표준화 필요 없습니다. 비표준화 보다 융통성 나오면 비표준화. 답은 2번. 64번 비표준화 면접과 비교한 표준화 면접에서도 표준화 면접 장점입니다. 표준화 면접의 장점 타당도가 높다. 표준화 면접 그렇지 않습니다. 타당도가 떨어진다. 자, 표준화 면접, 구조화된 면접은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표준화 면접을 하는 겁니다. 맞죠? 불분명한 경우 보충 질문, 표준화 면접 안 됩니다. 비표준화가 더 낫죠? 미개척 분야, 가설을 설정하는 데는 표준화가 안 된다. 비표준화. 답은 2번. 다음 중 표준화 면접 장점 또 나오죠? 중요하다. 표준화 면접 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준화 면접. 양식이 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 뭔 것이죠? 신뢰도가 높다. 타당도가 낮다. 그렇죠? 면접 결과의 수치화가 용이하다. 표준화. 정보의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에 표준화를 쓴다. 그래서 답은 2번. 66번 다음 중 면접원의 자율성이 가장 적다. 면접원의 자율성이 가장 적은 면접 유형은 뭐다? 가장 적다고 했습니다. 틀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초점 집단 아니다. 심층 아니다. 임상 아니다. 구조화 표준화 면접이다. 답은 3번. 67번 표준화된 면접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표준화된 면접조사죠. 응답자로 하여금 면접자와의 상호작용이 유쾌하며 만족스러운 것이 될 것이라 느끼도록 해야 한다. 맞죠? 응답자로 하여금 그 조사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 맞죠? 3번 응답자에게 연구자의 가치와 생각을 알려준다. 이러면 안 되죠. 3번 조사표에 담긴 질문 내용에 벗어나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표준화된 면접조사입니다. 시행함이 답은 3번. 광범위한 개인의 감정이나 생활 경험을 알아보고자 할 경우 많이 활용되는 조사 방법은 뭐다? 이것을 우리가 임상면접이다. 임상면접은 면접원이 응답자의 감정이나 생활사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면담을 한다. 그래서 임상면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나올 수 있으니까. 19번 면접조사에서 면접 과정의 관리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면접 지침을 작성하여 응답자들에게 배포한다. 면접 지침을 보면 응답자들이 또 고개를 갸우뚱한다. 응답자가 아니라 면접원들에게 배포. 조사자, 면접원. 2번 면접 기간 동안에도 면접원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개인적 용무를 보게 하면 안 된다. 3번 면접은 교육과정에서 예외적인 상황을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 예외적인 상황을 언급하도록 해야 됩니다. 언급하도록. 그렇죠? 4번 면접원에 대한 사전교육은 면접원에 의한 편향을 어떻게 하죠? 줄일 수 있다. 크게 하는 게 줄일 수 있다. 4번, 2번. 70번 면접조사에서 조사자가 조사자죠.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으로 틀린 것은 질문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응답자와 친숙한 분위기를 형성. 개방형 질문의 경우에는 응답 내용을 해석하고 요약하여 기록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 본인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요약도 하면 안 되고 그대로 적어야 된다. 3번 면접자는 응답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장이나 언어 사용에 유의. 맞죠? 답은 3번. 71번 면접을 시행하는 면접원의 평가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응답 성공률. 맞죠? 면접 소요 시간이 기준되죠. 라포를 형성을 잘하는지. 맞다. 무응답 문항의 편집 능력은 면접을 시행하는 그 평가 기준은 될 수 없다. 응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평가 기준이겠죠. 편집 능력은. 답은 4번. 72번 면접 질문 시 면접자의 태도와 방식으로 적절을 하지 않은 것은 태도와 방식.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질문에 자기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드러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질문할 때 가급적 마주보고 대화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문은 질문지의 순서대로 해야 한다. 맞죠? 73번 다음 중 면접원의 준수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면접원이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죠. 단정한 용무, 행동. 맞죠? 질문을 문자 그대로 전달한다. 응답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 응답이 불충분하더라도 부가 질문은 자제한다. 프로빙을 통해서 응답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되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지문. 맞는 지문 같은데 틀립니다. 응답이 불충분하니까 자제한다. 그럼 맞는 것 같지만 틀리다. 4번. 74번 면접원이 자유응답식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록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유응답 질문에 대한 응답이죠. 면접조사를 진행한 이후 최종 응답을 기록한다. 진행한 이후가 아니라 진행 중입니다. 진행 도중. 진행 중 바로바로 입력하는 거죠. 응답을. 틀린 말이죠. 응답자가 사용한 어휘를 원래 그대로 기록. 질문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에 포함. 맞죠? 같은 응답이 반복되더라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맞습니다. 수정하면 안 된다. 답은 1번. 75번 응답자에게 면접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기부여죠. 1번 면접자를 돕고 싶은 이타적인 행동. 이 응답자가 면접자를 보고 너무 막 힘들어 보이고 정말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이타적인 충동. 동기부여 요인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2번 물질 보상과 같은 혜택에 대한 기대. 하겠죠. 당연히. 사생활 침해에 대한 오인과 자기 방어 욕구. 이거는 아니다. 참여 동기를 꺾이는 것이죠. 4번 자신의 의견이나 식견을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답은 3번. 76번 면접조사의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 조사자가 응답자와 인간적인 친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뭐다? 라포. 77번 응답자의 대답이 불충분하거나 모호할 때 추가 질문을 통해 정확한 대답을 이끌어내는 면접조사 기술을 뭐다? 프로빙이다. 프로빙. 시험에 잘 나옵니다.
78번 면접 중에 피면접자가 너무 짧은 응답을 한 거죠. 이 상황에서 면접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빙 기법이 아닌 것은 1번 간단한 현성적 응답을 한다. 맞죠? 물끄러미 상대방을 응시한다. 눈에 힘주면 안 됩니다. 물끄러미. 3번 응답자의 대답을 되풀이한다. 맞죠? 4번 다른 대답은 어떻겠냐고 예를 들어 물어본다. 일단 피면접자가 너무 짧은 응답을 한 건데 거기다 다른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것은 안 되죠. 더 짧아진다. 그래서 답은 4번. 79번 면접조사 시 어려운 질문 항목에 부딪히게 되면 가능한 응답에서 비롯되는 심리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어떤 질문 항목이든 여러 개의 응답이 제시되어 있다면 무조건 제일 첫 번째 응답을 주로 올바른 응답으로 기재하는 것은 어떤 효과?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1차 정보 효과.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9쪽에 있죠. 후광 효과, 동조 효과, 최근 정보 효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0번 면접조사 시 비교적 인지 수준이 낮은 응답자들이 면접자의 생각이나 지시를 비판 없이 수용하여 응답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떤 효과인가? 면접자의 생각이나 지시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거죠? 뭐다? 동조하는 거죠. 동조 효과다. 3번. 81번 다음 자료 수집 방법 중 조사자가 미완성의 문장을 제시하면 응답자가 이 문장을 완성시키는 것은 뭐다? 문장 완성 검사죠. 문장 완성 검사는 수사법 종류 다 아시죠? 수사법에 해당한다. 다음은 1번. 82번 실제로 투표할 의사가 없는 응답자들이 특정 후보가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특정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어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응답하는 경우 이건 뭐라 그러죠? 악대마차 효과, 선전 편승 효과다. 악대마차 효과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응답할 의사가 없는데 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행동과 어떤 방향으로 다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악대마차 효과 1번. 수고하셨습니다.